저번 시간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여러 유명 게임 회사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3사인 EA에서 11억 달러, 액티비전에 14억 달러, 테이크투에서 8억 2,6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콜 오브 듀티의 광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킹 오브 파이터스로 유명한 일본 게임 회사 SNK의 33%의 지분을 매입했는데 향후 51%로 늘려서 대주주가 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도 전통적인 재벌을 제외하고 단기간 가장 크게 성장한 회사를 뽑자면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들이고 중국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현재 최고 인기 게임을 개발한 미국 라이엇 게임즈를 사들였고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모바일 게임으로 유명한 핀란드 게임 회사 슈퍼셀의 모 회사로도 유명한 텐센트는 단기간에 중국에서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게임 사업은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게임 트렌드도 점점 컴퓨터나 콘솔에서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어디서나 간편히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시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게임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이 2019년에 151 빌리언 달러 크기에서 2023년에는 200 빌리언 달러, 2027년에는 291 빌리언 달러로 8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가, 현재 매출 상위 100위 안에 10개의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 회사입니다. 2019년에 60%가 넘는 매출 성장률을 보였고 2020년에도 49%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7월에는 픽사, 10월에는 롤릭을 인수하면서 2021년 매출은 아마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인상적인 인수를 통해 회사는 현재 모바일 게임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게임 회사에 투자하기 힘든 이유는 아이돌 기획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개발 게임의 성장률이나 수익률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매출 증가율을 파악하는 게 힘들고 때로는 대부분 매출이 한 게임 타이틀에 집중되기 때문에 수익 상승률이 울퉁불퉁할 수 있습니다. 진가는 크게 세 가지의 게임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프리게임인데 공짜로 즐기는 대신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데 그 광고 수입이 작년 전체 매출의 약 16%를 차지했습니다. 둘째는 퍼즐처럼 간단히 조정해서 즐길 수 있는 하이퍼 캐주얼 게임. 세 번째는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라고 말 그대로 플랫폼 간의 멀티플레이를 지원해서 기존과 관계없이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총이 대략 11.5 빌리언 달러 정도인데 주가는 올해 예상 수익의 26배, 예상 매출의 4.3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진가의 가장 큰 단점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수익이 몇몇 타이틀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매출은 크지만 수익은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당한 양의 부채가 있고 갭 기준으로도 올해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이유로 한동안 주가가 정체된 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진가의 문제라기보다 모바일 게임 전체에 해당하는데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앱스토어 인프라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가는 Words with Friends, 진가포커, 팜비를 포함하여 10년 이상 된 게임에서 여전히 수익성을 보여주며 제품 수명 주기를 연장하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정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여전히 많은 게이머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픽, 스몰 자이언트, 그램을 포함한 게임 스튜디오를 인수하여 Empires and Puzzles, Merge Dragons, 툰 블라스트를 포함한 프랜차이즈를 추가하는 등 성공적인 인수합병 추진으로 다양한 타이틀을 통해 수익은 점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 4분기에 에비타 마진이 13% 정도였는데 올해에는 에비타 수익 예상이 450 밀리언 달러로 16% 정도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채 역시 정통 산업이 아닌 인터랙티브 미디어 산업으로 한정하면 평균 이하입니다. 진가는 지난 5년 동안 최고점 기준 거의 5배 정도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어려운 편인데 상장 전에 이미 2빌리언 달러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최근 IPO를 통해 단번에 진가와 비슷한 시총의 회사로 거듭난 이스라엘 모바일 게임 회사인 PLTK는 매출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좋은 비교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업의 예상 수익으로 현재 주가의 가치를 책정하는 방법인 선행 주가 수익률로 보면 진가는 22.29이고 PLTK는 25.62 정도인데 예상 수익 성장률도 진가가 더 좋아 보여서 저평가로 보입니다. 또 빈살만 형님이 투자하신 대형 3사인 EA는 22.92, ATVI는 22.43, TTWO는 29.78로 이들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주가라고 보이고 주당 $9 정도면 괜찮은 엔트리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최근 뜨고 있는 대형 모바일 게임 회사인 BILI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라서 비교해서 제외했습니다. 진가는 인수한 새로운 스튜디오와 프랜차이즈가 계속해서 수익화 마법을 발휘할 수 있다면 환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과거 블리자드의 최고 인기 게임인 디아블로 게임 개발자로 구성된 스튜디오인 엑트라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대 게임 기업 EA 역시 최근 진가 같은 모바일 게임 회사인 GLUU를 2.1 빌리언 달러에 사들이는 등 모바일 시장을 둘러싼 인수와 합병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 중입니다. 최근 크게 성장 중인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노리는 진가와 국제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텐센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최근 거물인 중국의 텐센트가 진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ENGMF, 엔수지에스트 게이밍이라는 회사는 e스포츠 관련 캐나다 회사입니다. 게임이 단순히 즐기는 걸 떠나서 엔터테인먼트의 일부분으로 강력하게 성장 중이라는 것은 스타크래프트부터 롤까지 유명 프로게이머를 배출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음악을 능가하는 성장성을 보여줄 정도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미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최근 스냅게임즈라는 플랫폼을 내면서 게임 사업에 진출한 SNS 스냅챗으로 유명한 SNAP이고 오늘 소개할 ENGMF도 시총으로는 스냅챗의 100분의 1 정도로 작지만 최근 포브스가 가장 가치 있는 e스포츠 회사 목록에서 6위인 젠지 다음으로 7위로 선정할 만큼 관심있게 지켜볼 회사입니다. 참고로 1위는 TSM, 2위는 클라우드9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매달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게이머들이 웹사이트, 유튜브,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류하게 만드는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4개월 동안 최고점 기준 거의 500% 정도 주가가 상승한 것을 비추어 봐도 게임 미디어와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빨리 성장 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7억 명이나 되는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존재하고 짧게는 2023년까지 200빌리언 달러 이상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의 대부분은 e스포츠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기존 프로 스포츠처럼 본인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보는 것을 즐기는 인구까지 생각한다면 성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G는 자회사로 포트나이트 등 여러 유명 게임을 경쟁하는 프로팀을 소유하고 있고 최근 인수한 옴니아는 유튜브에서 가장 큰 게임 플랫폼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네트워크와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약 1000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대 유명 스타들과 게임 관련 원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트위치에 500명이 넘는 대형 인플루언서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독자 수는 최소 몇천만 명 이상이며 채널은 약 9천만 명의 시청자가 있으며 매월 32억 건 이상의 콘텐츠 조회수를 찍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게임 컨텐츠에 초점을 맞춘 100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라이브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직접 소유하고 있는 BCC 게이밍 채널은 구독자 1000만 명 이상의 매월 25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유치하는 포트나이트 게임 커뮤니티 1위 채널입니다. 현재 유튜브뿐 아니라 컨텐츠 배포를 위해 아마존, 스냅챗, 트위치, roku, 트위터, 삼성 TV 플러스 등과도 협업 중입니다. 매달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미국 남성의 절반이 EG가 소유한 플랫폼 중 하나 이상을 방문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일명 Z세대로 불리는 이 나이대의 소비층에게 광고 브랜드 타겟팅을 하기 위해 남성 면도기 세계 1위 업체인 질렛
알바이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스폰서를 하기도 합니다. Z세대 남성의 67% 정도가 게임이 단순 취미를 떠나 생활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통계가 있고, 흥미롭게도 Z세대의 남성의 48%는 페이스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대상층에 광고를 하고 싶다면 페이스북이 아닌 EG 같은 게임 관련 플랫폼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회사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을 현재 0.4달러에서 2023년까지 3달러로 올리기 위한 3개년 5차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광고와 컨텐츠 라이센스 수익, 둘째는 유료 구독자 수익, 셋째는 e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수익으로 나뉩니다.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20% 정도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고, 매년 10%가 넘는 수익 상승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익 부분에서 현재 EG는 수익성이 없다시피 한 수익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최근 5개월 동안 주가가 500%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게임을 만드는 회사의 가치 산정도 어려운데 게임 관련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더 어렵겠죠. 그런 면에서 여느 플랫폼 사업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보다는 접속자 수 등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베팅하는 주식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약 29% 정도가 내부자 소유이고, 급성장하는 게임 미디어와 e스포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스포츠 팬이라면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3에서 5%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주식 같습니다. 당장 수익은 없지만 전 세계 3억 명의 월간 사용자 기반과 월간 조회수 42억 회는 사실 어마어마한 포텐셜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친구들과 게임 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포럼에 참가하고 유튜브 게임 관련 콘텐츠와 라이브 토너먼트를 시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ENGMF로 미국 OTC와 EGLX로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지만 이른 시일 안에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